당신은 지금 어쩌면 무심코 흘려버렸던 속삭임을 듣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은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가느다란 진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증명을 위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길, 사람들이 좋아하길, 사람들이 허락하길.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밖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기대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피부로 느껴지는 그 깨어남의 진동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존재, 존재의 힘이 공간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컷 뒤에 숨겨진 그 진동을 듣고 싶다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말투, 눈빛, 걸음에서부터 느껴집니다. 그들은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에고가 팽창된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자기 셀프가 통합된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내면이 정렬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있음이 자연스럽게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에너지 자체가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공간을 바꿉니다. 말보다 강한 침묵으로 그 힘은 아무 데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각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삶에서 벗어나 단지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힘.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시작됩니다. 당신이 정렬되면 세상은 반응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말투, 표정, 침묵, 기대, 실망, 모든 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사실 타인의 그림자였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항상 웃고 이해하고 맞춰야 사랑받는다는 믿음,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잘하면 칭찬받고 실수하면 외면당하던 그 감각. 이런 조건은 무서운 흔적으로 남습니다. 무의식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괜찮은가? 이 모습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허락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하기 전에도, 움직이기 전에도 이래도 될까? 이게 맞을까? 그 질문 뒤에는 늘 거절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칼 융은 콤플렉스를 무의식이 말하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치유되지 않은 아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그 아이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만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제 묻는 대신 스스로에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다. 나는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콤플렉스는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기억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낡은 패턴을 이해한 당신은 그 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밖을 먼저 봅니다. 평가, 시선, 분위기, 타인의 반응.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며 살아갑니다. 말하기 전에 표정을 보고,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이런 삶의 패턴은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밖으로 빼앗깁니다. 그러나 진짜 전환은 그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왕관을 쓴 여왕은 방에 들어가기 전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공기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말없이도 자신의 에너지를 자리 잡게 만듭니다. 그녀는 외부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존재 자체가 선언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 간단한 존재의 에너지가 말보다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집중할수록 내면은 그림자 속에 사라진다.
그러나 이제 그림자 속에 있던 내면이 조용히 전면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거절당할까? 내가 틀렸을까? 그 질문들은 점점 멀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의 명료한 감각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존재한다.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가는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중심이 생기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말, 표정, 움직임 하나하나가 강력한 자장이 됩니다. 당신이 중심에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공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여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왕관 없이도 그 누구보다 확실한 중심으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얼굴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려 애쓰는 얼굴,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며 숨기려 했던 얼굴.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의 모습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열등감, 이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누르고 숨기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외면한 그 그림자 속에 당신의 힘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한때 살기 위해 감춰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성숙해졌고 그 어두움조차도 껴안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가 말해줍니다. 이건 너의 한계를 넘었다는 신호야. 두려움이 말해줍니다. 여기엔 아직 다 치유되지 않은 과거가 있어. 그림자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자신을 인정하는 것,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는 나, 상처와 지혜가 동시에 존재하는 나, 고요 속에서 울음을 품고 있는 나. 당신이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당신의 내면은 조용해지고 당신의 눈빛은 깊어지며 당신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통합할 때 그림자는 그림자가 아닌 자기 셀프마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끌어당기고 싶다면 상상해라. 원하는 것을 그려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지만 여왕은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끌어당김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이 흐트러져 있을 때, 감정이 분열돼 있을 때, 내면이 서로 충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혼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사람과 사건, 상황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해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믿고 있다면 세상은 그 믿음을 반영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자기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사람은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 감정, 신념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 알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말보다 에너지로 소통합니다. 눈빛 하나, 몸의 중심,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내 자리에 있다.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린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그 중심성에서 나오는 조용한 힘이 세상에 울려 퍼지며 마치 보이지 않는 자장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 그 주파수가 당신의 말과 행동, 결정과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어떤 진동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의 감정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중심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옵니까? 자기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여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평가의 대상, 판단의 대상, 기대의 대상.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개인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대상에서 주체로 이동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지가 삶의 방향이 됩니다. 칼 융은 개인화를 자기 셀프의 드러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원래 있던 당신의 본질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지혜도 힘도 방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쌓인 수많은 층, 두려움, 트라우마, 조건화된 사고, 남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 이제 그 겹겹이 쌓인 껍질을 하나씩 조용히 깊게 벗겨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아프기도 합니다. 낯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아닌 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더 이상 좋아 보이는 나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마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혼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멀어진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고 나면 당신은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서 있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는, 계절이 바뀌어도 중심은 변하지 않는. 개인화는 완성을 향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건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잊었던 당신의 이름을 되찾는 것, 내면의 소리를 다시 듣는 것, 자신과의 분리를 끝내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연결됩니다. 자기, 셀프와 삶과 존재의 근원과. 이것이 윤기 말한 가장 높은 심리적 여정입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어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힘. 여왕은 왕관을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왕관을 기억해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질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언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항상 그랬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박수갈채도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망이 사라지고 존재 그 자체의 진동이 하늘과 맞닿기 시작할 때 여왕은 컨트롤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에너지로, 일관성으로, 존재감으로. 그녀는 모든 결정 앞에서 묻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우는 선택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선택인가? 그녀는 남의 기대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주는 것을 즐기되 자신을 비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책임을 집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말, 에너지에 대해. 그리고 그 책임이 자유로 이어진다는 걸 압니다. 여왕은 자기만의 리듬을 압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습니다. 속도를 늦추더라도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림 속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녀는 남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승인이 외부의 인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이 여정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박수치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왕의 길입니다. 불을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오르고 있었던 불꽃을 기억해내는 길. 그리고 이제 그 불꽃이 당신 안에서도 천천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나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조용히 기억해냅니다.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어떤 감각이 당신을 집처럼 느끼게 했는지를. 이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무언가를 획득하는 변화가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는 변화. 억눌렀던 직관이 다시 올라오고 침묵 속에서 사라졌던 자기 진동이 되살아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설명하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설명보다 그냥 살아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방향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삶은 서서히 재정렬됩니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관계가 멀어지고 당신의 새 에너지와 맞지 않는 일들이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입니다. 당신이 중심으로 돌아올수록
당신과 진동이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멀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칼 융은 이를 시너지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당신의 내면 진동이 바뀌면 외부 현실도 그 진동에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의 언어, 에너지의 수학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그 깊이는 당신을 뿌리까지 바꿉니다. 더 이상 표면이 아니라 존재의 핵심에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쫓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렬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당신의 진짜 주파수로부터 진짜 변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 감정이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느낍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말투와 눈빛, 침묵과 존재감이 공기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보여질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답게 존재합니다. 그 에너지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관계를 선별하며 상황을 정렬시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외부 현실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제 그 거울은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력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맞추려 애쓰기보단 자연스럽게 맞는 사람들이 곁에 남습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불안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은 중심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다르고 그 선택이 현실을 다르게 만듭니다. 당신의 현실은 이제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세상이 눈치채기 전에 당신이 먼저 느낍니다. 숨이 깊어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혼자 있어도 충만해지는 감각. 이건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진동입니다. 세상은 이 진동에 반응합니다. 계획보다 전략보다 노력보다 더 깊은 매력의 근원. 당신이 진짜로 정렬되었을 때 삶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하모니입니다. 춤입니다. 삶이 당신과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왕은 이제 압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경계도 함께 더 뚜렷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사랑, 인정, 존재, 이유. 그녀는 가득 찬 상태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집착이 아니고 지배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교류입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니까 참아야 해 라는 오래된 패턴을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상대의 예스뿐 아니라 자신의 노도 존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두 전체가 만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다.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구원이 아니며 누군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바라봄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계. 그것은 분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구세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볼 수 있도록. 그러나 대신 싸워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상대를 강하게 만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약하게 만들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거리를 허락하는 사랑.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를 버려가면서까지는 아닙니다. 이 문장이 그녀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경계의 선언은 가장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울림으로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사실 여정은 시작도 끝도 아닌 기억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그 어떤 순간보다 당신은 지금 진짜 자신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가면을 벗었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났으며 마침내 자기 중심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왕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관은 늘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본질 속에. 이제 당신은 압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작아지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고 깊고 흔들림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곧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진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너머에는 해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왕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깊고 당신의 걸음은 무겁지 않으며 당신의 시선은 멀리 봅니다. 이제 왕좌에 앉을 시간입니다. 그 왕좌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내면의 중심,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당신,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